강원랜드 근방 모텔에서의 귀신. 이야기는 강원랜드 근방 모텔에서 겪은 실화이다. 때는 2000년도 중후반 무렵. 나는 남들이 보기엔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승부게임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담배에 연가임에도 마음만 먹으면 담배도 끊을 정도의 엄청난 절제력이 있어서 카지노를 출입하며 게임을 한다 해도 딱 정해놓은 정도만 지정해놓고 게임을 절제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낼 겸 어느 날 강원랜드에 가서 게임을 하고 금방 모텔을 찾아 하룻밤을 보냈다. 방 내부는 막 인테리어를 한 것 같이 엄청 삐까뻔쩍하고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륵 차르르륵 이런 소리들이 어둡고 고요한 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피곤한 와중에도 뭔가 싶어 조용히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곳을 응시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검은 음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의외로 깡다구가 좋은 편이라 침착하게 저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실눈을 뜬 채 관찰을 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것들이 무엇이며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알게 됐다. 그 검은 음영들은 정확하게 세 개였는데 TV 쪽 공간에 자리를 잡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무서움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것들이 죽어서도 카드를 치는구나 하며 어이없어 할 무렵 갑자기 한 놈이 얼굴을 획 돌리고 나를 보며 세 명이니 별로 재미없네. 너도 이리 와서 같이 하자 그러는 것이다. 나는 순간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며 자는 척을 했다. 그러자 이것들이 하는 말이 야, 저놈은 우리랑 같은 과가 아닌 것 같다. 운 좋은 놈 이러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다시 방석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그 방을 났다. 나는 그것들이 말했던 이리 와서 같이 하자. 야, 저놈은 우리랑 같은 과가 아닌 것 같다. 이 말들이 다시금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만약 내가 홀려버리거나 했다면 나도 그들처럼 폐인이 되면서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살자를 하게끔 할 수도 있던 말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린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던 할머니. 이야기는 1990년대 초 내가 10살 무렵 때의 이야기이다. 할아버지는 중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를 장남인 나의 아버지가 모시고 살았다. 그런 환경 속의 억척스러움 때문이었을까? 할머니는 상당히 고집불통에 괴팍하기까지 했다. 아버지와도 사이가 안 좋아 보이셨고 늘상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다. 특히 어머니하고는 말도 못할 정도로 상극 중의 상극이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셨었고 태풍 강타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 집안에 크고 작은 잡음과 문제들이 터져나오자 시름이 늘어갔다. 그러다 일이 터지게 됐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또 다투시다가 별거 아닌 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 마침내 시한폭탄이 터져버리듯 아버지께서 선을 넘겨버리셨다. 어머니 우리도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둘째 집에서 지내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에 함정이 있는 것이 그 말은 할머니에게 나가서 혼자 살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었다. 작은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는 이것보다도 더더욱 안 좋았으며 고모하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셔가지 않는다는 소리였다. 그나마 장남인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들라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며 아버지께선 홧김에 나몰라라 하고 할머니가 나간 것을 거들떠도 안 보게 됐다.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 정도 흘러 아버지께선 다시 비닐하우스 밭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비닐하우스 창고 옥막으로 갔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농약을 몇 병이나 들이키고 돌아가신 걸 발견했다. 아버지는 본인이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자책했다. 그렇게 할머니를 살자로 수습을 하고 선산에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조성했다. 그런데 그 후로 자꾸만 꿈에서 할머니가 개거품을 물고 원망의 눈으로 아버지에게 내 이놈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편하게 눕지를 못하게 하는구나 라며 그런 꿈들이 반복이 됐다. 그런 괴상한 꿈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자주 나타났고 점점 심해져 갔다.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아버지는 아무래도 묘자리가 문제가 있지 싶어서 이장을 하려 묘를 팠다. 묘를 파니 관짝 부근에 물이 흥건했고 관뚜껑은 이미 부시게 되어 있었다. 소름 돋는 사실은 그렇게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할머니의 육신은 섞는 기색 없이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이장건을 취소하고 화장으로 변경을 했다. 그렇게 화장을 했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꿈에 나왔다고 한다. 이제야 춥지 않은 바닥이 아닌 곳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살짝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사라지셨다고 한다. 지금도 나는 왜 할머니의 육신이 그 기간 동안 안 썩고 그대로 있던 것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지만 정답이 도저히 나올 수 없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